네, 안녕하세요. 진진타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였을까? 그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고, 만났을 당시에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였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존재였을까? 그거에 대한 주제로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만났던 사람, 아니면 내가 스쳐갔던 사람이든 내가 거쳐갔던 사람들이든 간에 내가 어떤 존재로 기억이 되고, 그리고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할 법하죠. 네, 그래가지고 현재 시점 기준으로 또 어떻게 그 상대방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을지까지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인 그냥 여러분들의 그 연애운 흐름 비슷하게 한번 볼까 합니다. 자, 오늘도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5개의 카드가 있고요. 자, 여기서 신중한 마음으로 하나 골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카드 하나 선택해 주세요. 잠시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선택하셨죠? 자, 1번부터 한번 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카드 뽑으신 분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1번 분들 시작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카드 뽑으신 분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번 뽑으신 분들은 그 상대가 여러분들을 만났을 무렵, 아니면 좀 잘 됐을 무렵, 어떤 과정이 좋았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상대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런 생각을 느꼈다고 나와, 이런 감정을 느꼈다고 해요. 마치 첫사랑을 보는 듯 하다. 또는 처음 만난 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났던 사람이 꼭 여러분들이 처음이 아닐지라도 거의 좀 첫사랑의 느낌으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좋아했었다, 되게 진지하게 생각은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치 그 겉으로 보여지는 거랑 달리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그 상대는 여러분들을 굉장히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고 어떤 존재였냐면 마치 첫사랑의 느낌. 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여자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 남자들은 첫사랑을 못 잊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 첫사랑의 아련하고 좀 애틋한 느낌을 여러분들이 줬다고 해요, 이 남자분에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 상대가 여러분들 되게 하나의 첫사랑 같은 그런 존재로 기억을 하게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되게 좀 많이 좋아했었을 거라고 제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1번 분들에게 그 상대방은 굉장히, 상대방은 1번 분들에게 좀 1번 분들을 봤을 때 그 낭만적이다, 막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 상대방은 여러분들과 좀 잘해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거의 안 됐을 경우가 많죠. 안 됐을 경우가 많은 분들이 뽑아봤고,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이 내 주변에 지금 연락하는 사람과 지금 연락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좀 잘 돼가는 사람을 생각하고 지금 뽑았으면 결과는 꽤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잘 안 됐다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그 상대방은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존재는 굉장히 이 상대가 봤을 때는 굉장히 뭔가 안정적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안정적이라는 게 뭐 경제적인 거 이런 거 말고 나의 마음의 안정을 좀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있잖아요, 사람이 만날 때 되게 편하거나 좀 이렇게 따뜻한 뭐 약간 이런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대는 여러분들을 굉장히 애틋하게 좋게 봤다고는 나오기는 해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흐름으로 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 상대는요, 여러분들을 그래도 생각이 종종 난다고 나오고 있어요. 원래 좀 강렬하고 애틋하게 다가왔던 인연이기 때문에 그래도 오랜 기억 속에 여러분들이 남아 있을 거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자, 오히려 지금 1번 뽑으신 분들은요, 재회 원하시는 분들, 뭔가 다시 내가 이 상대와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을까까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좋은 카드인 것 같아요. 뭔가 어떻게 해서라도 한 번쯤은 볼 수도 있게 되는 인연이거든요, 두 분이.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 상대가 여러분들 아예 100% 잊은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이 설사 누굴 만나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이라는 사람이 꽤 크게 자리 잡혀 있다. 그렇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좀 시간이 지나서라도 여러분들을 한 번쯤은 그렇게 잘 지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잔이? 잔이는 아니에요. 잔이 뭐 그런 거 말고 꺼져 그러시고 그럴 때는 뭐 잔이 이런 거 오면 좀 별로 싫어하시더라고요. 잔이 그러면 꺼져, 꺼져, 자 자는데 톡하는 것처럼 자 막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 뭔가 어쨌든 여러분들 한번 찾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좀 재회의 가능성도 솔직히 좀 있어요. 이 둘 관계가. 그래가지고 카드 흐름대로는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당장은 뭔가 여러분들 찾을 수는 없는 환경이래요. 예. 이 상대가 이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일적으로 바쁘다든지 좀 뭔가 다시 지금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닌데 어찌됐든 우리 1번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많이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잊혀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 잊혀지죠.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사람이. 대부분 잊혀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안 잊혀지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고마웠고 좋았었던 기억이 있는 거.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여러분들 자체가 그 1번 분들 자체가 성격이 좋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1번 분들 성격 자체가 이성이 봤을 때 굉장히 좀 성격이 여유 있어 보이고 좀 모나지 않고 나름 되게 합리적이고 막 그런 게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성을 봐도 사실 1번 분들은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제 좀 뭔가 성격이 너무 이제 좀 기고만장한 스타일이기도 하거든요, 1번 분들은. 뭐 그런 거는 뭐 누구나 단점이 있으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어찌됐든 이 상대가 여러분들을 많이 그리워하고 있다, 보고 싶어 한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예, 모처럼 괜찮은 카드가 나왔네요. 원래 보통 이런 카드는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는데 이게 사람이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또 왠지 쟤는 나를 진짜 기억 못 할 것 같아. 쟤는 왠지 나를 진짜 손톱의 때만큼도 생각 안 할 것 같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나를 은근히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보면 막 마치 너 안 보면 곧 죽을 것처럼 하는 행동하는 사람들 있죠. 막 뭐 이성 만나다 보면 막 진짜 너 아니면 난 진짜 뒤질 것 같아. 나는 진짜 너랑 결혼이야 무조건. 얼마 만나지도 않았는데 막 결혼 드립 치면서 막 나 너랑 결혼해야 될 것 같아. 막 한두 달도 안 만나는데 막 결혼까지 생각했어. 막 이러면서 막 하는 사람들이 더 냉정합니다, 여러분들. 금방 타올랐다 금방 식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금방 차오를 때는 물론 누구나 눈에 꽂히고 반해버리면 금방 이렇게 그게 텐션이 높아져가지고 적극성을 띠죠, 사람이 누구나. 근데 그거를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는 남자들이 많아요, 특히 남자들 중에. 물론 여자분들도 그런 사람도 꽤 있고요. 그러니까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면서 막 되게 뭔가 곧 내일이라도 홀례를 치를 것처럼 깝치는 인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좀 빼요, 그거를. 왜냐면 그게 중요한 제가 이제 늘 제가 이런 말을 제 라이브 방송에서도 많이 하고 되게 많이 하는데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 특징이 어쨌든 그 이성을 꼬셔야 되니까 내 여자라 또는 내 남자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더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말이 진심이길 바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뭔가 그 말이 정말 진정성 있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믿게 되는 거죠, 사실. 그랬는데 정작 사귀고 좀 지내다 보니까 제일 먼저 식어버리고 확 변화해버리는 스타일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이 1번 분들이 만났던 그 상대는 어쨌든 좀 능력이 좋아 보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만약에 만났을 때 능력이 별로 없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지금 생각하는 그 상대는 굉장히 잠재 가능성이 큰 사람이고 아마 능력을 인정받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1번 분들이 이게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분과 다시 연락이 되면 한두 번쯤은 연락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한번 연락해도 될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안부차라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법 반갑게 맞이해줄 수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시간이 지금 당장은 연락할 수가 좀 없을 것 같은 분들도 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라도 사람 일은
결혼식장 들어갈 때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뭐 결혼식장 들어가도 끝나는 세상인데.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저는 그래도 웬만해서는 재회 부정론자거든요. 저는 그 타로 카드 해석할 때 재회는 거의, 왜냐면 제가 재회라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면도 있고 카드가 좋게 나오는 경우가 없어서 저는 백폭을 날리는 좀 스타일이거든요. 희망 고문 같은 건 별로 안 줘요, 해석할 때. 근데 일본 분들은 그래도 좀 희망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가지고 좀 기분 좋게 리딩을 들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은 참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일본 분들은 가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되게 똑똑하고 온화하고 뭐 그런 면도 있고, 그리고 되게 성격이 좋을 것 같아요. 일본 분들이 성격이 어디가 모나게 행동하는 사람은 아니다. 뭐 예민하고 까칠하게 구는 성격은 아닌데, 아무래도 지금 이 상대방과의 그 연락 문제나 어쨌든 헤어진 사람이니까 생각하면 좀 약간 불편한 건 좀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은 뭐 확실하게 뭐 잘 된다 이런 느낌은 없어도 언젠가는 이렇게 한번 인연이 되어서 한두 번쯤은 보지 않을까. 그리고 보게 되면 오히려 더 좋아질 수가 있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뭔가 반갑고 다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못해도 또 친구라도 지냈으면 친구라도 될 걸 그래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 좀 세월 지나서 친구라도 되어도 나쁘지 않은 사람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일본 분들,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첫사랑 같은 존재였다. 되게 애틋하게, 가벼운 존재가 아니라 애틋하게 여러분들을 봤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상대방이 했던 말들은, 사귀었을 때 했던 말들은 그래도 거짓은 거의 없었을 거다. 뭐 구라치거나 허세 부리거나 그런 거는 없었다 라고 보여집니다. 아시겠죠? 자, 1번 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1번에서 끝. 자, 이번에 2번 카드 시작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2번 뽑으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자, 2번 분들 시작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2번 카드 시작해 볼게요. 자, 2번 카드 뽑으신 분들, 여러분들의 생각했던 그 상대와 여러분들의 관계는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좋은 인연은 아니었다고 보여져요. 좋은 인연은 아니었다는 게 뭐 그 상대가 나빴다, 뭐 옳다 그르다 그런 게 아니라, 우선은 이번 분들은 이 상대를 만났을 때, 이 상대랑 잘 지냈을 때 뭔가 내가 마지 못해서 이 사람을 만났을 가능성이 커요.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이상형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요. 뭔가 이 사람을 처음부터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상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두 분 다 뭔가, 우리가 이럴 때 있잖아요. 정말 내가 근처 아무도 없어, 옆에 아무도 없고 외로운 시기고 힘든 시기야. 근데 누구라도 좀 약간 좀 사람의 형체라도 한 사람이라도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들 때가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카드에 의하면 두 분 다 뭔가 힘든 시기나 좀 약간 본인들이 외로운 시기에 마치 상부상조하듯이 만난 인연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두 분 관계가 뭔가 막 엄청난 막 사랑의 애틋함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이제 뭔가 이제 잠시 좀 쉬어가는 뭔가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좀 거쳐가는, 좀 잠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그래서는 안 되지만 좀 약간 잠시 머무를 때가 있잖아요, 누구나. 그렇죠? 그런 사람들 은근히 많거든요.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카드들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이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고 어떤 존재였냐면, 여러분들이 되게 굉장히 고집이 세고 눈치를 좀 보게 만드는 스타일이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상대가 느끼기에는 되게 좀 뭔가 약간 철부지 기질이 있고 좀 약간 비현실적이고 쓸데없는 몽상가 기질이 있거든요. 그 상대방이 쓸데없는 몽상가 기질이 있고 좀 엉뚱하고 좀 철부지 성향이 좀 있었는데 좀 나름 순수한 사람이었다고 나와요, 상대방이.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상대방은 좀 뭔가 이제 진지함은 좀 약간 살짝 떨어지고, 진지한 모드로 나가면 오히려 어색한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났던 그 상대방이. 근데 이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봤을 때 뭔가 좀 눈치를 좀 봤다, 좀 어려웠다, 조금 편하게 대하고 싶은데 사실 좀 편하게 대하기가 살짝 어려운 상대였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 상대가 여러분들을 보는 그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사실 이 상대를 카드에 의하면 당신은 너무 사랑하는 그런 거는 아니었다고 나와요. 그냥 뭔가 내가 지금 어쩌다가 이렇게 들어온 인연이기 때문에 시작이 됐고, 만나다 보니 정이 든 케이스지,
사실 좀 약간 서로에게 소홀하고 좀 서로에게 좀 약간 살짝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서운했을 거다 서로가. 여러분들도 서운했겠지만 그 상대도 서운했을 거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상대방 성향이 원래 좀 약간 조금 가벼운 성향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지금 생각하고 뽑은 사람이.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진지함과 진정성이 좀 떨어진다고 느꼈을 테고, 여러분들 그 2번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뭔가 밝히기도 좀 애매하고, 왜냐면 오래 못 갈 거라는 그런 불안감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을 거라고 나와요, 그 2번 분들이.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당당하게 드러낼 수가 좀 없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니면 뭐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내가 지금 주변에 너무 이성이 없어서 외롭고 너무 힘든 시기인데 직장이나 어떤 모임 있죠. 특히 직장의 가능성이 커요. 직장이나 이런 쪽에서 그냥 일하다가 잠시 좀 만났던 그런 거. 잠시라는 말이 짧게 만났다고 제가 단정 짓는 건 아닌데, 뭔가 이제 딱 그 처음부터 저 사람이랑 잘 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만난 게 아니라 그냥 지내다 보니까 만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어요. 또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또 이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상대가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이 상대 말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마음속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A인데 B가 나한테 이제 이렇게 자주 보고 잘 이어졌다고 쳐봐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A가 좀 남아있지만 그래도 내 옆에 있는 건 B이기 때문에 약간 B를 선택하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상대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을 참 그렇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진지한 마음으로 봤다기보다는 그래도 여러분들을 그래도 좀 약간 높게 평가를 했대요. 높게 봤다. 쉽게 보지는 않았고 오히려 눈치를 봐면 봤지, 눈치를 보고 좀 약간 부자연스러웠을 수도 있거든요, 이 상대가 여러분들을 대할 때. 그래가지고 약간 여러분들이 좀 어려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약간 연애를 하는 기분보다는 마치 그냥 친한 남사친 같은 것처럼, 친한 남사친 여사친처럼 이게 뭔가 애틋하고 막 낭만적인 느낌보다는 좀 엉뚱하고 4차원적이고, 그리고 그냥 연애를 하는 느낌보다는 그냥 잠시 외로워서 만났던 사람이라고 좀 약간 그런 느낌의 사람, 그렇게 느꼈다고 해요. 또 상대도 그런 게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상대를 보면 이 새끼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무슨 생각을 하고 날 만나는 걸까? 뭔가 그런 것을 잘 못 느껴서 와닿는 게 별로 없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여러분들도 확신이 좀 많이 떨어졌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좀 약간 서로 권태기 같은 게 자주 오지 않았을까. 권태기가 빨리 오거나 권태기 같은 게 좀 와가지고 조금 좀 서먹서먹해지거나 서로에게 무심해지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좀 성격 맞추기가 좀 약간 어려웠을 거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자, 지금은 이렇게 흐름을 봤을 때는 이 상대가 여러분들을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어쨌든 지금 안 됐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지금 안 돼서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 상대는 그래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좀 약간 즐거웠었다, 그래도 한때 내가 만났던 이성이고, 내가 한때 이런 사람을 만났었구나, 그래도 그 친구랑 이런 거는 좋았었는데 그렇구나, 뭐 이런 느낌이래요. 그런 느낌이 있고, 뭐 연락이 오거나 재회 느낌은 좀 별로 없어요, 사실. 왜냐면 이 사람이 좀 진정성이 좀 떨어지고 좀 약간 끈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먼저는 잘 안 할 것 같아요. 해도 애매하게 연락 오는 스타일이에요, 이 상대는. 그래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좀 있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어색한 느낌, 그리고 연락이 오고 재회가 되는 느낌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좀 약간 기억 속에서 그냥 내가 한때 만났던 이성으로 기억을 하고 있다,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마음 한편으로는 약간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있지만, 이 상대가 또 여러 이성한테 좀 약간 어필하려고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한 사람만 진득하게 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사실. 뭐 바람둥이다 이렇게까지 단정 짓기에는 좀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카드는 심하게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한 사람만 이렇게 진득하게 만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가끔 이렇게 술 먹을 때나 뭐 가끔 뭐 여러분들이랑 갔던 장소가 지나갈 때는 생각은 하겠죠. 뭐 그 정도로 뭐 그것조차 생각 안 날 정도로 막
무심한 사람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그리고 또 약간 이 사람이 좀 노는 걸 좋아하거든요. 유흥적으로 좀 관심이 많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단타로 만나는 거, 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좀 파티, 클럽 뭐 이런 거 좀 좋아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관련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밤에 무슨 뭐 유흥가 좀 약간 돌아다니는 좀 약간 그런 성향이 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유흥가라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술 마시러 자주 다닐 수도 있고, 뭐 여자가 나오는 데를 간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냥 뭐 헌팅 포차라든지 뭐 그런 데를 좀 자주 가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두 분의 인연은 그래도 뭐 다시 이어지는 느낌은 별로 없고요. 아마 각자 갈 길을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분들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크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분에게 이렇게 다시 만나고 싶은 생각이나 뭐 애절한 마음은 또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마음속에서도. 아시겠죠? 자, 이번 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서 끝. 자, 3번 카드 뽑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자, 3번 카드 뽑으신 분들도 시작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3번 카드 뽑으신 분들, 자, 3번 카드 시작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3번 뽑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만났던 그 사람이 되게 급한 사람이었다고 나오면, 되게 이 양반이 되게, 이 인간 좀 급하다, 좀 급하고 막 그런 성격 있잖아요. 막 어제랑 오늘이 너무 다른 스타일이 있죠. 막 어저께만 해도 막 사랑한다, 막 당신은 사랑합니다 막 이러다가 막 다음날 되면 막 이별 노래 부르려고 하고 있고, 막 시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되게 자기 기분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그 사람 성격이 남녀 불문하고. 약간 여러분들이 만났던 이 상대가, 그게 우리가 이게 그 누구나 감정 기복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감정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어떤 날은 우울할 때가 있고, 어떤 날은 그냥 이유 없이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뭐 라이브인데 유튜브 영상 찍다가 뭐 가끔 흥얼거리고 막 노래도 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노래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오늘은 좀 노래가 좀 안 나오네요. 예. 노래가 좀 안 나오는데, 왜냐면 지금 내일 비가 올련지 좀 약간 컨디션이 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노래가 안 나옵니다. 왜냐면 노래 부르면 망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처럼 그게 그때그때 달라요. 근데 우리가 그 감정이나 그 기분이 그때그때 다르다고, 어떤 일을 나의 감정 때문에 그르치거나 관계를 쉽게 그르치는 것은, 그건 좀 미련한 짓이죠. 그쵸? 왜냐면 그 상대와의 관계가 금방 오래 못 가겠죠. 나의 기분대로만 행동을 한다면. 내가 좀 약간 살짝 기분이 조금 좀 약간 쎄하거나 조금 약간 이상하다고 막 그것을 바로 자세하게 좀 알아보거나 좀 신중하게 보고 나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데, 바로 그렇게 딱딱딱 나와버리거나 막 이래버리면 그 상대가 뭐가 돼요? 상대가 이런 막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미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미친을 떠나서 되게 당황스러울 거예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그 3번 분들이 만났던 그 상대가 약간 그런 과예요. 그런 과. 뭔가 되게 자기가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아. 막 라라라라라라라 하다가 좀만 이러면 이상하면 막 좀 그런 스타일. 그리고 되게 예술적 그런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보통 이러면요, 여러분들이 만났던 사람은 예술 쪽에 종사하거나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들이 많은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수성이 너무 풍부하면 사실 우리 직장 상사도 그렇고 그 누구든지 간에 감수성이 너무 풍부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더 피곤해져요. 그 사람이 그 감수성을 어떻게 다 맞출 수가 없잖아요. 제가 늘 하는 말이, 감수성이 너무 풍부할 때 좋은 점은 연기할 때, 뭐 연극 배우들이나 연예인들한테는 참 좋지만, 웬만한 일반인들은 감수성이 너무 풍부하면 좀 안 좋은 점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스타일의 입장이에요. 적당히 있는 건 참 좋아요. 적당히 있으면 막 이렇게 좀 그 감수성으로 이렇게 좋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뭔가 되게 그 있잖아요. 너무 비인간적인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감수성이 있는 게 좀 더 좋잖아요, 사실. 근데 너무 심하면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상대방은 여러분들 어떻게 좀 약간, 제가 봤을 때 이 상대방은 여러분들 좀 약간 대놓고 막 속으로 애초부터 이용하려고 접근하지는 않았지만,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을 활용했다, 이용했다 이렇게 나와요. 좀 이기적이었다고 나오거든요.
이기적이었다는 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존재였냐면 예를 들어 이 상대와 만날 때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나와요. 첫째, 이 상대의 비위를 다 맞춰주다가 정작 나는 그 사랑을 제대로 못 받고 끝날 수도 있고, 둘째, 돈을 많이 쓴다든지, 돈을 내가 쓸데없이, 쓸데없는 돈이라는 것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약간 이 상대에게 돈을 내가 많이 썼을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일관성 있게 가려고 이 상대에게 했다고 나와요. 일관성 있게 만나려고 꾸준하게, 모나지 않게. 근데 이 상대가 그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막 그 뭔가 그 탁구공처럼 막 여기 갔다 여기 갔다 막 이러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맞추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의 기분에 따라 여러분들이 많이 맞춰줬다고 나와요. 많이 맞춰주다 보니까 정작 나는 연애를 한 건지, 뭐 직장 상사 비위 맞춰준 건지, 아니면 조카 비위 맞춰준 건지 헷갈릴 정도 약간 그런 카드가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 상대는 사실 지금 이제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 사실 이 상대가 여러분들한테 의지를 더 많이 했을 가능성이 커요. 네. 여러분들에게 정신적으로나 뭐 어떤 면으로나 경제적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께 굉장히 의지를 많이 했었다고 나오고.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의지를 원래 이게 사람이 참 웃긴 게 뭐냐면, 사람이 여러분들도 누구를 만날 때 뭘 바라고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동업관계가 아니니까, 이건 사업이 아니니까. 연애는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나 어떻게 연애를 했을 때 뭘 바라고 해주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뭘 바라고 해주는 것은 연애가 아니라 사업관계죠. 계약관계죠. 쉽게 말하면. 근데 웃긴 게, 나는 얘를 되게 뒤에서 배려하고 많이 참고 헌신을 해줬는데 상대는 나에게 굉장히 의존할 때는 의존하고 자기 기분대로 하는데, 보통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인 그 관념으로는 괜히 미안하고 고맙잖아요. 나 때문에 신경 써주고 나 때문에 헌신하는 그 모습들이 고맙잖아요. 그래, 원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더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쵸? 왜냐면 자기가 힘들 때 나에게 많이 도움을 좀 받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나 위안을 얻고 그러면 더 잘해줘야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인데, 좀 이런 스타일들, 꼭 이분뿐만 아니라 그러는 사람들 있죠. 막 의지 많이 하고 막 자기 감정들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고마운 걸 몰라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맙다고는 해요. 당시에는 뭐 고맙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게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원래 그 고마움을 알고 그런 것을 잘 아는 사람은 애초부터 그렇게 의지만 하지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3번분들?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걸 좀 약간 그런 사리분별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안 한다고. 자기가 힘들어도 스스로 하려고 하고 뒤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물론 도움 요청할 때는 하겠지만.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어차피 그런 인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앞으로 만났을 때 그런 걸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또 그때 가면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리고 듣는 공감하시는 여러분들도 사람이 그 순간이 오면 그걸 못 알아보거나 쉽게 되지는 않죠, 사실. 그래가지고 아무튼 좀 그런 거 여러분들에게 많이 덕을 봤을 거라고 봐요, 저는. 이 상대가. 근데 지금 이제 끝나서 이제 헤어졌을 거 아니에요?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지금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 같은 사람 만나기가 좀 어려운 거야, 이 사람이. 어렵고 지금은 좀 후폭풍이라고 하죠. 좀 후회를 좀 하고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께 약간 이런 거 있죠. 나를 좀 약간 진짜 생각해주고 챙겨줬던 사람이 있을 때는 당연한 걸로 느끼지만 오히려 더 해달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그냥 지금 당장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는 거에 고마움도 모르고 오히려 더 달라고 하잖아요. 물에 빠진 놈 구해놨더니 씨발 떡 달라고 한다고. 그쵸? 근데 이제 그건 언제 사람이 깨닫냐면, 그 사람은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후회하고 고쳐야겠다고 느낄 때가 망하고 나서래요. 아, 내가 잘못했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었구나. 아, 내가 정말 미친 새끼였지. 내가 정말 나쁜 놈이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 몰랐구나. 그것을 스스로 인지하는 때는 이미 망했을 때래요. 그래서 이제 다시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이 계속 망한 코스로 갈지 아니면 전화위복이 되어 다른 사람으로 개가천선할지는 그 사람의 의지와 선택인 거고. 근데 지금 이 상대방은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많이 후회를 하고 있다고 나와요 지금. 여러분들 좀 잘할걸. 그래서 좀 약간 많이 조금 요즘 스스로 자아 분열 같은 거, 자아 분열 일어났다 막 이런 거 있죠. 안 그래도 자아 분열이 잘 일어나는 인간인데 굉장히 좀 그런 게 있다고 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후회를 한들 여러분들 다시 찾을 수도 있거든요. 보통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찾아오면 이 사람이 바뀔까요? 후회하고 바뀔 사람이었으면 진작에 거의 그럴 확률도 없겠죠. 물론 바뀔 수도 있겠지만 현재 카드로서는 바뀌는 카드는 안 나와요. 즉 다시 연결된다 하더라도 비슷하게 서운하게 굴 수 있는 사람은 원래 잘 안 바뀌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항상 그 비슷한 일로 서운하게 하는 그런 게 있다. 근데 성격은 되게 급해요. 이 상대방이 급하고 당장 내 눈에 이 사탕이 안 떨어지면 씨발 난리가 나는 거야 그냥. 막 슈퍼 문 닫았는데 막 저 슈퍼 없으면 저기 뭐 빨리 좀 문 뚫어서 가져오라고 막 약간 이런 스타일. 네. 노마에프 그 어렸을 때 애기들 보면 저거 어렸을 때 약국에 노마에프 아시죠? 노마에프. 노마에프 진짜 먹고 싶어. 제 친구 중에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그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유치원 때 친구가 노마에프를 하루에도 안 먹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나 봐. 막 걔는 막 부모님이 다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막 노마에프 먹고 싶어. 노마에프 막 그러면 진짜 막 그래서 새콤달콤 갖다 주면 안 된대. 비슷하잖아요. 새콤달콤. 노마이프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노마이프 약국에서 파는 비타민 같은 건데 맛있어요 그게. 무조건 노마이프를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새콤달콤 갖다 주면 새콤달콤을 던져요. 안 먹어 막 이런 거. 안 쳐먹어. 그 어린 나이에 안 쳐먹어 이러진 않았고 아무튼 제 기억엔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주는 대로 다 받아 먹었어요. 예. 이거 진짜 내가 말하고도 웃기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진진이는 뭐 그런 애가 저는 먹는 거 잘 먹어가지고 저는 그냥 맹물 갖다 줘도 그냥 이게 음식이구나 하고 먹는 스타일이었어요 저는. 예. 아무튼 전 덴버껌을 좀 많이 먹긴 했는데 덴버껌 아시나요 혹시? 덴버껌을 좀 즐겨 먹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근데 누구나 그 개인 취향이 있으니까. 아무튼 약간 그런 과예요 이 상대가. 그래서 어찌됐든 다시 잘 된다 이런 느낌보다는 후회하게 된다. 이 사람은 후회해요 여러분들 헤어지고 나서. 그건 좀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되든지 간에 후회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후회도 하고 또 그 후회 극복도 빠르고 또 시간 지나면 또 후회하고. 그러니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야. 오르락내리락 하다 하루 해가 집니다. 지금도 하루 해가 졌죠. 예. 오늘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에서 끝. 자, 이제 4번 카드 시작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4번 카드 뽑으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자, 4번 카드 유쾌하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4번 카드 시작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카드가 4개, 5개로 제가 보잖아요. 1번부터 4번 또는 1번부터 5번 고르라고. 이게 확실히 타로 카드가 통계적인 면이 있는 게 우리 인간들이 그 성향이 되게 비슷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되게 유한 성격 분류가 있고 날카로운 사람 분류가 있고 아니면 되게 한결같은 사람이 분류가 있고 적당한 사람이 있고 아니면 항상 간보고 대가리 굴리고 항상 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달리 돌리는 스타일이 있죠. 그쵸? 그게 통계적으로 카드가 이게 1번부터 5번 중에 1번 유형, 2번 유형, 3번 유형.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타로 제너럴을 찍을 때. 그리고 실제 타로 카드도 제가 그렇게 연구를 하고 강의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좀 약간 더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현실적으로 좀 약간 MBTI 아시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는 접근해요. 타로 카드를. 사실 그게 더 정확해요. 왜냐면 인간의 행동과 유형만 다를 뿐이지 다 비슷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각양각색이고 지위고하가 다르고 위치가 다르지만 살아가는 것은 다 똑같거든. 다 밥 먹고 똥 싸고 자빠져 자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타로 카드를 78장을 그렇게 연구를 해요. 그래가지고 강의를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하고 제너럴이든 개인 상담도 전 주로 그렇게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니나 다를까 오늘 영상에서 4번 뽑으신 분들이 그거 있잖아요. 그 상대가 있잖아요. 제일 간제비이지 않을까. 간제비.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는 그 상대방 스타일이 좀 간제비 스타일이어서 간제비가 무슨 말이냐면 항상 같이 있지만 동상이몽의 스타일. 머릿속에는 항상 딴 생각을 좀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상대 여러분들 되게 좋아했던 건 맞아요. 좋아했고 아니, 좋아하면 올인을 하던가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상대는 여러분들의 반응도 봐가면서 잘해줄 때는 잘해주고 여러분들이 반응이 좀 그러면 자기도 좀 살짝 빠지려고 하고 되게 눈치 작전에 좀 능했고 뭐 그런 건 둘째 쳐요. 그런 건 그렇다 치지만 무엇보다 이 상대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여러분들이 만났던 사람은 아마 여러분들 만났을 때 좀 바람을 좀 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게 뽀록이 나가지고 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알고 보니까 가정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말로는 뭐 이혼했다고 하는데 이혼 정리도 안 했으면서 가정은 있으면서 겉으로는 뭐 이혼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잡아두려고 하는 그러니까 항상 하나면 족하면 되는데 두 개, 세 개를 가지려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이 일부 다처제도 아니고 그쵸? 일부 다처제도 아니고 그리고 솔직히 전 세계 그 누구도 과거 조선시대도 왕들도 뭐 여러 이성을 이렇게 거느리려고 하면 암투가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데 현대 시대는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4번 분들 그 성향이 이게 뭘 하든지 간에 당장은 만족하는 것 같은데 항상 다른 쪽으로 생각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일에 집중하는 스타일 한 사람 한 가지 일에 꾸준히 가기보다는 항상 남의 것을 또 탐하려고 하는 욕심이 또 이상한 쪽으로 욕심이 발전이 돼 있어요. 나의 목표, 꿈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남의 것을 탐낸다. 왜냐면 같이 우리가 버거킹을 먹어요. 근데 버거킹을 먹는데 내가 먹는 버거킹보다 제가 먹는 버거킹이 더 커 보이고 맛있어 보이니까 지도 처먹고 있으면서 저거를 탐내는 스타일. 약간 그런 과라고 나와요. 예. 욕심이 굉장히 많았다고 나와요. 그러면서 답답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근데 우선 여러분들은 되게 제가 봤을 때는 이 4번 분들은 물론 이게 영상을 많이 보다 보니까 외모나 이런 건 유전이죠, 그쵸? 근데 4번 분들은 아마 이쁘거나 잘생기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뽑으신 분들 중에서 되게 매력이 넘치고 고백을 자주 받는 스타일이고 인기가 많고 그리고 그 매력과 그런 재주, 끼가 많고 되게 인기가 많은 스타일로 나오거든요. 뭐 이런 사람들이 예체능이 많죠, 주로. 제가 이렇게 항상 말할 때 예체능이 많다 이런 것은 일반 직장 느낌보다는 프리랜서식으로 막 가는 스타일이나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뭔가 뭐 승무원이라든지 뭐 제복 입는 느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되게 어딜 가나 이렇게 사랑받는 스타일이라고 나와요. 4번 분들이 아마 인기가 많을 거예요. 인기가 많은데 이런 분들이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연애운이 빠았다. 다 좋은 다 괜찮은데 이상한 새끼들만 꼬인다. 쓰레기 같은 놈들만 꼬인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4번 분들이 만났던 이 상대방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이상한 스타일 가능성이 커요. 이상한 스타일일 가능성이. 그래가지고 이 상대가 좀 약간 항상 여러분들이 옆에 있어도 여러분들 좋아했던 것도 맞지만 항상 세컨을 찾아요. 예, 세컨을 찾아요. 여러분들이 세컨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퍼스트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세컨을 찾고 그리고 그런 성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확률이 아마 높을 거예요. 그런 성향이고 그리고 욕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로 화근이 생기는 사람이에요. 이런 걸로 화근이 생기는 사람이고 그런 자기가 좀 약간 옳지 못한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그게 안 되면 인생이 힘들다고 투덜대는 스타일이에요. 아 씨발 나는 되는 게 없네 막 이런 것처럼 씨 되는 거 없네 막 이런 것처럼. 근데 그 원인은 자기한테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원래 이게 쓸데없는 욕심이 사람이 많으면 화를 초래한다고 자기 팔자를 자기가 꼬운다고 해요. 자기 인생 자기가 꼬운다고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생겨요. 이 사람은 결국에는 뭔가 잘 되는 것 같아도 구설수가 난다든지 뭐 그런 게 있어요. 아니면 뭐 시비가 있다든지 직장 내에서도 마찬가지. 남의 영역을 너무 침범하려고 들면 그 남이 가만히 있을까요? 난리가 나겠죠. 그것도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은 또 본인이 뺏기기도 하고요. 그런 욕심 그런 것 때문에 아무튼 그런 문제점이 좀 있으신 분인데 어쨌든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좋았었다. 많이 좋아했었어요. 좋아하고 근데 항상 이런 거였죠. 나는 한 가지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다다익선 약간
양보다 질이 아니라 질보다 양, 막 약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아무튼 그러고 있는데 또 막상 이제 여러분들과 끝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괜히 또 괜히 여러분들 연락 와주길 또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와주길 좀 기대하고 있고, 아마 헤어지고 나서도 여기저기 굉장히 들쑤시고 다닐 거라고 제가 판단이 들어요, 이성 막 대해서. 근데 요즘 좀 뜻대로 안 된다, 그런 게 보여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분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철들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멀리 좀 떨어져 있어요. 장거리 연애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4번 분들은 장거리 하다 보니까 허튼 짓을 할 가능성이 큰 가능성도 있겠죠. 장거리니까. 그리고 내가 서울 사는데 남친은 저기 산다고 쳐봐요. 강원도 사는데 강원도에 여자 하나 있고 남자친구랑 여자 있고 또 서울에도 있고 약간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제 말은. 아무튼 좀 제가 너무 나쁘게 말했나? 아무튼 나쁘게 나왔으니까 나쁘게 말한 거고, 아무튼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런 사람들 후회도 잘 안 해요. 예. 후회라기보다는 되는 게 없다고 말하는 스타일이야. 이러면 나 연애운이 안 좋지? 이런 사람이 타로카로 보러 다닐 수도 있어요. 저 연애운이 왜 이렇게 안 좋을까요? 너 때문이야. 네가 문제야. 그렇게 말을 해주고 싶네요. 네가 그렇게 자꾸 대가리 속에 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다익선 그런 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도 못 취하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이분과의 관계는 끝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어찌됐든 간에 그냥 여러분들 좀 안 맞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그렇게 싸잡아서 막 나쁜 사람을 또 몰아갈 필요도 없고, 성향 자체가 좀 그러니까. 그리고 되게 수동적인 스타일이었다고도 나오고요. 아무튼 여기까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4번 분들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4번에서 끝. 자, 이제 마지막 5번 카드 시작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5번 카드 뽑으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자, 5번 분들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5번 카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카드 시작해 볼게요. 자, 우선 5번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약간 여러분들이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먼저 이 상대에게도 권태기가 먼저 왔을 가능성이 크고요. 여러분들이 먼저, 5번 분들이 이 상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금방 여러분들이 깠을 수도 있고, 이 상대를. 아니면 헤어짐의 그 빌미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있다고 나오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상대를 좀 너무 가볍게 본다든지, 좀 단순하게 본다든지, 그냥 오래 만날 사람이 아니라고 인식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그냥 이 사람의 그 진정성을 좀 못 알아준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 이 상대가 여러분 많이 좋아했다고 나와요. 정말 먼 미래까지 생각을 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먼 미래까지 생각을 하고 제법 관계에 있어서 이 둘 사이의 관계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널리 보려고 했다고 나와요. 근데 이게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그런 느낌이 별로 안 드는 스타일이긴 해요.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사람이 겉으로 보여지는 거랑 막상 장기적으로 행동하는 거랑 그 비교를 해봐야 돼요. 겉으로는 뭔 말인지 못할까요? 겉으로는 제가 아까 앞에 영상에도 1번 카드인가 거기서 말했는데, 막 결혼 들이치는 사람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제가 사귀기 전부터. 물론 나이가 있으신 분들, 뭐 40이 넘고 근데 결혼을 빨리 급하신 분들은 결혼을 전제로 만날 수는 있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 안 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제 말은 뭔가 관계가 발전이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결혼 드립을 친다던가, 그런 사람은 딴 데 가서도 결혼 드립 친다니까. 좀 관계가 발전이 됐을 때 결혼 이야기가 나와야지 정상인 거예요. 왜냐면 그 상대방도 여러분들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뭐 첫눈에 반했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막 결혼 뭐 벌써부터 사귀기 전부터 결혼 이야기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식어버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경우가 진짜 실제로 많아요. 타로카드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결혼하는 그 이성들이 제일 먼저 어려운 순간이나 좀 살짝 서운하면 제일 먼저 등을 돌려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환승을 해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그 글자를 한 4개 뿌려놓은 거예요. 그냥 A, B, C, D. A가 들어왔어. A를 잘 만나는데 사실 C가 더 마음에 들었는데 그 C가 그 미끼를 물었어. 그러면 걔는 그냥 바로 C한테 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 결혼이라는 그 두 글자에 되게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만나기 전부터 결혼 얘기하는 사람들.
물론 잘 만나고 있을 때 결혼 얘기 당연히 할 수 있죠. 그거는 믿어야죠. 근데 막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결혼하고 싶다는 느낌이 들어서 사귀어달라 막 이렇게 하는 사람, 뭐 언제 봤다고 결혼 얘기를 합니까? 그 상대도 웃기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인기가 많고 좋다 하더라도, 나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언제 봤다고 결혼 얘기를 하는 거야? 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할 텐데. 물론 좋아하는 거는 그런 건 상관없죠. 좋아하는데 이유는 없으니까.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근데 약간 이 상대는 겉으로는 약간 그렇게, 겉으로는 막 그렇게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속마음은 여러분들 정말 좋아했다고 나오거든요. 이 5번 분들 그 상대방이. 그냥 말로만 결혼 드립 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도 결혼이나 좀 약간 먼 미래까지 생각을 좀 하고 있었다고 나와요. 근데 이제 아무리 여러분들이 좀 약간 좀 금방 좀 권태기가 빨리 왔다든지, 아니면 좀 금방 마음이 식었다든지, 아니면 너무 그냥 흐르는 대로 냅뒀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모습도 좀 있었다고 하고요. 자, 그래서 좀 뭔가 지금 정지가 되는, 이렇게 뭔가 잘 만나다가 이런 거 있잖아요. 딱히 뭐 엄청나게 헤어질 그런 명분도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막 사람 관계가 막 싸늘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냥 마치 누군가 로봇가 조종하는 것처럼 약간 그런 식으로 사이가 안 좋아졌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먼저 연락하기도 이제 애매한 관계가 돼버렸을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 상대가 어쨌든 간에 좀 노는 것은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났던 그 상대가 노는 것을 좋아하고 오해받을 행동을 조금 하긴 해요. 상대도. 근데 적어도 그 마음만큼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좀 찐이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앞으로의 결과가 중요한데, 사실 지금 이분은 좀 상처 많이 받았다고 나와요. 그래도 여러분들 헤어지고 나서 많이 좀 힘들어하는 좀 모습이거든요. 뭐 차이거나 내가 깠다던가 차이거나 그 여부를 떠나서 좀 많이 조금 힘들어한다, 외로워하고 있는 좀 모습이고, 좀 과거 생각을, 여러분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대요 지금. 근데 먼저 연락하기도 애매하고 되게 수동적으로 되어 있다,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이 상대방이.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서로 좀 약간 마음은 다시 생길 법한데 이게 결과가 좀 약간 좀 어렵거든요. 이런 경우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연락하고 싶을 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뭔가 뭐 추석 때라는데 이럴 때 뭐 명절 잘 보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5번 뽑으신 분들 중에 내가 연락 죽어도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렇게 먼저 연락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느끼지 마세요.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꼭 항상 모든 시작과 끝이 다 남자 또는 남자한테 오는 게 아니거든요. 남녀 그런 구분이 없다고 요즘은. 그리고 먼저 연락하고 싶을 때는 연락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게 자존심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먼저 연락하는 게.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그 타로 보면서 느낀 건데, 사람들이 연락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 카톡, 그 인스타 이런 거 있죠. 저는 인스타는 좀 개인적으로 좀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인스타가 도움되는 경우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인스타, 그래요. 저는 인스타 안 하거든요. 그리고 그 진진타로 인스타는 있어요. 진진타로 인스타는 있는데 카카오 오픈챗 진진타로는 제가 아니고 다른 분이시고, 저는 그냥 유튜브 홍보하는 인스타 하나는 가지고 있긴 한데 저는 인스타 SNS를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SNS가 좀 약간 좀 시간 낭비라고 좀 생각이 들고, 뭐 그런 게 카톡으로도 충분히 나의 그런 것도 어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스타, 물론 이게 인스타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좀 죄송하지만, 근데 인스타가 꼭 항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인스타 때문에 헤어지고 나서도 그거 신경 쓰느라고 갈피를 못 잡으시는 분들도 꽤 많았고, 그 인스타 뭐 확인하는 게 있다면서, 제가 내 거 들어온지 알 수 있다면서요, 봤다는 것을. 그거에 되게 집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좋아요 누르거나. 근데 버튼 하나 깍깍 누르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냥 뭐 하나 보는 거죠. 안 그래요? 그거 오히려 있잖아요. 그 인스타 DM이나 이런 게 아예 안 들어오는 사람을 더 유심히 보세요. 뭔 말이냐면, 오히려 내 거를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은 괜히 그 여러분들 보면 속 뒤집어지고 괜히 더 생각날까봐 일부러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남자분들도 이제 개인 상담을 좀, 자주 이제 진진타로의 남자 구독자가 많아져가지고, 남자분들도 상담을 좀 많이 해주고 있는데, 남자분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여자분들 그 인스타를 일부러 안 들어간대요, 그냥. 왜냐면 생각날까봐. 근데, 그 상대방은 또 다르게 느끼죠. 안 들어오면, 아, 이 새끼 나한테 진짜 끝났구나. 이 새끼 끝났구나. 꺼져. 이렇게 되는데, 괜히 좋아요 버튼 한번 누르고, 뭐, 왔다 갔다 흔적이 있으면, 어머. 철수가 나한테 다시 마음이 돌아오려는가? 아니에요. 그런 거 거의 없어요. 예, 그냥 들어오면 그냥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예,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정말 연락할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든 연락이 옵니다. 예,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정말 하고 싶으면 어떻게든 하게 돼 있어. 물론 안 하시는 분들도 개 중에 있지만 지금 현재 지금 5번 분들의 그 상대방은 뭔가 자신감이 많이 하락해 있는 그런 모습이 좀 있어. 좀 기가 많이 죽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좀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자꾸 잊혀지지가 않는다면 뭐 추석 전후쯤에 한 번쯤은 먼저 연락해보는 것도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라고 해요. 사실 재회가 될 거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좀 약간 어렵다고 보여져요. 약간 뭐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자존심 문제도 있어요. 사실 자존심 문제가 크거든요. 둘 다 자존심이 세요. 특히 남자분이 아니 그 상대방 분이 자존심이 생각보다 센 면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또. 근데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또 굽힐 때는 또 굽혀요. 5번 분들이. 굽힐 땐 굽히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좀 뭔가 좀 아니다 싶으면 여러분들도 손을 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재회는 뭔가 좀 약간 시간 지나고 나서 한번 그때 가서 타로를 또 제가 영상을 좀 올려드리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찌 됐든 간에 이 상대는 여러분들 많이 좋아했었다는 것은 맞아요. 예, 그리워하는 면도 좀 있고. 그러니까 약간 생각하고 지나고 나니까 생각이 많이 나는 거야. 아, 그때 좋았었는데 이 가을바람 탁 쌀쌀해질 무렵에 너 걔랑 함께 걸었던 거리, 걔랑 함께 먹었던 교촌치킨, 걔랑 함께 먹었던 양꼬치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나는 좀 약간 조금 우수에 젖었다. 감성에 젖어 있는 시즌을 보내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의 존재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래도 사랑은 사랑이었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5번 분들도 여기까지 할게요. 자, 5번에서 끝.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가을바람이 쌀쌀해지려고 하고 있네요. 우리 이제 가을에는 좀 더 시원하게 코로나도 다 극복해 가면서 여러분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